여기서는 뭐가 나와 있냐면 장 감염 질환에서요. 6번째가 유해 식품 자체에 의한 식중독은 T61에서 62로 분류가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명확하게 어디에 중독이 돼서 식중독이 생겼다라는 게 명확하게 나왔으면 이 매개된 음식이라든지 뭐 약이라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A 코드가 아니라 T61에서 62는 무슨 코드냐면요. 손상 코드예요. 어떤 걸 잘못 먹어서 오게 되는 손상, 내 몸에 장염이 생겼다, 어디가 파열됐다, 이런 코드가 T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오염물질에 의한 중독은 중독 물질에 따라 상기 코드를 제외한 T 코드로 코딩한다 라고 돼 있어요. 우선은 여러분들 독버섯 중독이라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독버섯 중독하면은요. 자, 제가 왜 포이즈닝 하고 인톡시케이션을 체크를 해놨냐면요. 포이즈닝, 여기 이 책에도요. 두 가지 다 나와요. 중독도 나오고요. 식중독도 나올 거예요. 식중독도 나오는데 두 가지 다 똑같이 영어를 조금 확인을 해봐라 이런 뜻에서 제가 포이즈닝과 인톡시케이션 이 두 가지를 같이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독에서 먼저 독버섯 을 한번 찾아볼게요. 중독 가려고 하면은 우리 이쪽에서 정말 그대로 중독을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A 코드가 아니라 나중에 가면 더 많이 찾겠지만 그래도 이때 한 번씩 연습을 해보면 좋겠죠. 자, 볼게요. 우리가 중독을 찾는 거는 포이즈닝을 찾고 있어요. 뭐예요? 독버섯 중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독 한번 가볼게요. 중독을 봤더니 이쪽에 중독이 나와 있긴 한데 중독이 나와 있어요. 요 밑에. 근데 인톡시케이션과 관련되는 중독이었어요. 인톡시케이션과 관련되는 중독이어서 한 장을 넘겨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쪽 중간 쪽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쪽에 중독하고 포이즈닝으로 영어 나온 거 보이시나요, 혹시? 중독하고 포이즈닝으로 나와 있죠. 그럼 그 밑에를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왔더니 자, 저쪽에 버섯하고선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유독성. 예, 이게 중독 독버섯이 유독이라잖아요. 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버섯 중독은 T62.0이다.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엔 장기간 수은에 오염된 생선 섭취로 인한 식중독. 그러면 저거는 우선 한글 용어로 해서 식중독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식중독. 네. 식중독은 시옷으로 가야 되겠죠? 네. 네, 봤더니 식중독은 따로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독으로 가야 돼요. 중독으로 가야 되는데 쟤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는 장기간 수은에 오염된 생선 섭취로 인한 식중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톡시케이션 중독으로 아까 전에처럼 똑같이 가보면 또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중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볼게요. 839쪽에요. 여기에 중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중독 인톡시케이션부터 시작이 되고요. 우리가 어디에 중독됐나 봤더니 수은인데 수은이 안 나올 거예요. 수분 밑에 수은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중독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뭐로 인한 어떻게 되냐면 짝대기 하나에 중독하고요. 식품 매개성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장기간 생선을 섭취하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식품 매개성 짝대기 하나 갈게요. 식품 매개성 짝대기 하나 가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짝대기 두 개에 뭐뭐로 인한이 있습니다. 뭐뭐로 인한으로 봐도 되는데 여기에 혹시 수은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나 쭉 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식품 매개성 하고요. 유해성이로 내려오겠습니다. 유해성의. 예. 유해성의 하고선 내려왔더니 중독, 식품, 유독성. 맞잖아요. 뭔가 식품을 먹다가 지금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중독하고 식품 여기를 조금 참조를 해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맞나 싶어서 이제 쭉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여기서요. 지금 수은에 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화학 물질이에요. 그래서 중독에서 짝대기 하나에 약물이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보이시나요? 엄마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약물 여기 보이시나요?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헤매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저렇게 장기간 수은에 오염된 생선 섭취로 인한 식중독은요, 손상을 입었습니다. T코드가 가야 되는 손상 코드를 입었고요. 자, 근데 얘는 생선 섭취를 먹다가 그런 거야.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요, 약물이나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표를 참조를 하래요. 이 표가 대체 어디 있냐?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넘어오면은 여기에 약물 및 화학 물질표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코드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뭘 찾냐? 우리가 뭐에 중독이 된 거죠? 생선 섭취로 인해서 수은에 오염된 장기간 수은에 노출이 된 거잖아요. 그럼 화학 물질 수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은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수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수은. 요 앞에도 있나 볼게요. 여기서 나왔고, 요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은하고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어떤 코드를 줘야 되냐면 수은에 이제 된 건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여기 5가지 칸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배울 거니까 지금 너무 어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뭐 생선 먹다가 중독이 되게 식중독이 생기긴 했는데 수은에 됐대요. 자, 이럴 때 어떻게 코드를 줘야 되냐 했더니 뭐 19장 사고 의도적 자해 의도 불명확 치료상 부정하고 우리 수은이 치료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리고 의도 불명확도 아니에요. 의도적 자해나 사고도 아니잖아요. 자, 이럴 때 주는 게 19장입니다. 19장이 뭐냐면은요, 손상이에요. 어떤 걸 잘못 먹어서 생긴 손상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T56.1 코드를 여기서 찾게 됩니다. 아, 지금 너무 어렵다고요? 우리 대면하면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요. 요 T코드는 나중에 손상 코드 하면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식중독 환자이긴 하지만 수은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A에서 코드를 잡지 않는다.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요거 볼게요. A15에서 19는 결핵입니다. 자, 결핵균은요, A15에서 19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핵도 쉽게 그냥 결핵 찾으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핵은요, 우선은요, 현미경적 검사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제 코드가 달라져요. 자, 그러면은, 그거에서도 달라지고요. 현미경 검사를 했는데, 공동화 형상이 있다. 치주화가 형성됐다. 이런 거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그거는 제가 차트나 예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예제 17번에 있는 자궁내막 결핵, 이게 쉬우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자궁내막 결핵, 선도어 뭐겠어요? 선도어는 네, 결핵인 거죠. 결핵이 이제 선도어가 될 겁니다. 선도어라는 거는 이 사전에서 처음으로 가야 되는 용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결핵을 갈게요. 결핵이 딱 펴져요. 우리 아까 전에도 찾았기 때문에
결핵 부분이 딱 펴져요. 결핵을 딱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결핵증, 결핵성, 치즈에 또 변성, 궤적, 괴사 A16.91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자궁 내막을 찾을 거잖아요. 각막, 결막염 하면서 짝대기 하나짜리가 쭉쭉 내려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우리는 짝대기 하나가 뭘로 가야 돼요? 자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뒤로 또 넘어가야 되겠죠? 자궁 내막으로 가야 되니까. 네. 자. 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전신 뭐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자궁 내막. 네. 자궁 내막 하면서요. A18.16 검표 N74.1 별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저거 한번 찾아볼게요.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결핵성 흉막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흉막염을 가볼게요. 흉막염. 자, 1140쪽에 봤더니요. 이쪽에 흉막염이 나와 있고요. 흉막염에서 뭐였냐면 결핵성이래요. 그럼 짝대기 하나가 결핵으로 내려왔어요. 결핵성으로 내려왔더니 A16.51이 나왔는데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결핵성 흉막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밑에 봤더니 A16.51 해놓고선요, 공동이 있는 A16.50 밑에 봤더니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A15.61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결핵성 흉막염까지는 돼 있는데 왜 밑에 봤더니 6일이 있고요. 공동이 있으면 601이래요. 여기 봤더니 세균학적으로 확인된 6일인데 여기서는 밑에서는요. 또 공동이 있는 하면은 15.60이래요. 이 얘기는요, 이제 더 현미경적 검사를 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1권에서 한번 가볼게요. A15에 6일을 한번 가봐야지 여러분들이 감이 잡힐 텐데, 자, 15에 15.6에 왔더니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결핵성 흉막염.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주면 돼요. 여기까지만 주면 되는데, 지금 1, 0 같은 경우에는 자, 조직학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요 앞에 오면은요, A15의 앞쪽에 보면 태극마크하고 0, 1이 있어요. 공동이 있는 공동이 없거나 상세불명예.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5단위 세분류는 공동의 유무를 표기하기 위해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공동이라는 말이 뭐냐면은요, 현미경적 검사를 했어요. 폐렴구균에 대해서 현미경적 검사를 했을 때 그 안에 구멍 같은 게 생겨져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했다 안 했다 하면은 0, 1이 같이 붙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대표 코드인 A15.6까지만 코드를 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권은 언제 쓰고 1권은 언제 쓰고 요것만 알면 어떤 진단명이라든 여러분들은 앞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2차 시의 마지막 진단명 요것도 한번 볼까요? 자, 결핵은요. 1차성 호흡기계 결핵은 A15.7이다 16.7로 코딩한다 하면서 결핵하고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폐결핵인데 1차 결핵이래요. 요거 한번 찾아볼까요? 똑같아요. 선도 뭐예요? 결핵으로 가면 되는 거죠. 자, 우리 결핵 계속 찾으니까 이제는 그냥 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쵸? 결핵으로 왔습니다. 결핵 온 다음에 뭐예요? 폐로 가야 되겠죠. 폐. 결핵이요. 전신에 생길 수가 있어요. 뼈결핵도 있고 척추결핵도 있고요. 뭐 결핵이 아주 다양한데요. 우리 폐 볼게요. 자, 어디에 보냐면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에 봤더니 폐. 자, 여러분들 이걸로 체크할게요. 자, 폐를 찾았어요. 우리가 우선 폐를 여기 찾았거든요. 여기 폐를 찾았더니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핵 가서 폐의를 한번 찾아보래요. 그래서
한 칸, 두 칸 내려왔더니 여기 쫙 나와 있죠? 폐의, 공동화, 섬유증, 침유성, 소결절성, A16.21이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뭘 찾아야 돼요? 1차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짝대기 한 개에서 1차성. 네. 1차성이 돼 있어서 A16.7 뒤에 있는 4단위 분류에 있는 1이나 0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동이 없다는 1, 있다는 0 해가지고 요게 이제 확인이 되면 뒤에다 붙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진단면만 나왔을 때는 이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A16.7까지만 코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는 결핵에서 좁쌀결핵. 좁쌀결핵은 그대로 여기 88페이지에 있어요. 88페이지에 맨 위쪽에 봤더니 결핵하고서는 좁쌀결핵 있죠? 좁쌀결핵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거는 폐 사진을 찍었더니요. 결핵균주가요. 폐 안에 막 이렇게 좁쌀처럼 작은 점처럼 많이 나 있어서 좁쌀결핵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A 19.9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결핵에서 선천결핵 한번 볼게요. 선천이라는 거 한번 가볼게요. 좁쌀이었으니까 선천은 그 앞이겠죠. 그러면은 그대로 짝대기 하나가 선천성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선천성. 여기 나오나요? 짝대기 하나에 결핵에서 선천성 해가지고 P37.0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천성이라는 건 뭐예요? 결핵을요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P코드는 뭐냐면 우리가 선천성 코드가 P하고 Q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때부터 결핵이 발생된 거를 P37.0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요거 마지막 거 하나만 더 볼게요. 결핵에서 폐인데 진폐증이 동반이 됐대요. 자, 이런 경우에는 진폐증이 동반이 됐을 때는 J65 코드를 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다. 결핵은 A15에서 19인데 왜 J 코드가 나왔지? 자, J라는 코드는 뭐냐면은 호흡기 계통 코드예요. 그래서 진폐증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폐먼지증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우리 J 코드에서 나오는데 자, 이런 경우 결핵하고 폐한 다음에 진폐증이 동반되는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진폐증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폐결핵의 후유증으로 진폐증처럼 남은 거예요. 진폐증이 동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선도어가 진폐증이 되는 거죠. 선도어가 진폐증. 네, 죄송합니다. 이거 지우고요. 선도어가 진폐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진폐증 한번 가볼게요. 네, 선도어가 868쪽에 보면은요, 진폐증이 나와 있어요. 진폐증 하면서 밑에 결핵을 동반한 하고서는 J65 코드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결핵 중에서도 A15, 16에 해당하는 폐결핵인 경우에 A15, 16은 폐결핵이거든요. 폐결핵인 경우에 진폐증이 동반을 했으면 J65 코드로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서는 3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시 수업은 우리가 이제 지금 사전을 사용하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오늘 수업을 했으니까 3차시 수업은 여러분들하고 조금 설명을 하면서 제가 앞으로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렵게까지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한번 이 사전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선도어가 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도어가 뭔지 알았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결핵의 후유증으로 정의되면 B90으로 코딩한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후유증이라는 말 여러분들 아셔야 될 텐데 후유증이라는 말이 뭐냐면은요. 네. 자, 후유증은요. 이거예요. 여기 봤더니 뭐뭐로 인한
예. 그러니까 폐결핵이나 이런 게 치료가 됐는데 폐에 섬유증이 남아있대요. 요거를 보고 싶은 건데요. 어, 그러면 이런 진단명이 있어요. 결핵으로 인한 폐섬유증이라고 있습니다. 네. 요즘 우리 코로나에 앓고 나면은 폐섬유증이라든지 폐에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결핵으로 인해서 폐섬유증이라는 진단명이 나왔으면은 우선은 진단명은 폐섬유증을 찾아야 돼요. 그대로 자 볼게요.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섬유증 먼저 가고요. 폐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 폐섬유증 자체를 그냥 가셔도 돼요. 사전에서 선도어로요. 이렇게 가신 다음에 자, 이렇게 가면은 J84.18이라는 코드가 나옵니다. 예, J84.18 이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뒤에 붙여줘야 되는 코드가 이거란 얘기예요. B90.9란 얘기인데 이게 무슨 코드냐면요. 후유증이 선도어가 돼요. 후유증. 3건에서 후유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짝대기 뭘로 인해서 몸으로 인한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결핵 요걸 찾아주면 되는 거죠. 네, 요렇게 찾아주면 되는 게 B90.9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많이 찾게 되는 코드니까 그때 이제 같이 설명해 볼게요. 네. 자, 근데 이게 참 안 좋더라고요. 요거는 한번 쓰면은 다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이제 A30에서 A49라는 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A30에서 A49라는 코드를 보면은 기타 세균성 질환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그대로예요. 세균 감염을 우리가 선도어로 찾으면은 그대로 A49.9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감염이 생겼는데 박테리아에 의해서 세균이 생겼다. 요거 코드가 A49.9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A50에서 64는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진단명 한번 볼게요. 매도, 임균 감염, 편무충충. 여러분들 아직 지금 의학용어에서 여성생식계통을 다 안 배웠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네, 아이고. 네. 편모충증이 뭐냐면요. 생식계에 생긴 벌레예요, 벌레. 머리에 생기는 이처럼요. 생식계통에 생기는 벌레가 편모충증입니다. 그 다음에 항문이나 생식기에 생기는 헤르페스 간염. 우리가 헤르페스 같은 경우에는 입술 같은 데도 많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한국말로 단순포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생식기에도 많이 생겨요. 요런 감염일 거지의 이제 코드인데요. 여러분들 매독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꼭 찾아보세요. 매독은 그대로 매독 가면 돼요. 그런데 매독이라는 게요. 매독이라는 질환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기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만기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기준이 2년이에요. 출생 후 2년이라는 선천성 매독일 경우에. 그리고 그냥 매독일 경우에도 우리가 진행 상태에 따라서 코드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독은요, 왜 선천성이라는 말이 붙냐? 이 얘기는 뭐냐면 매독균은요, 엄마가 매독이 생기면 태아도 어, 제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탯줄이라고 그러죠? 탯줄을 통해서 다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기 매독, 만기 매독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균 감염, 요거 임지라고 같아요. 이것도 생식기 감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임질, 여러분들 임질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감염의 임균. 자, 순서. 감염의 임균 이렇게 찾으셔도 똑같은 코드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요거 요도염이 생겼는데 요거는 뭐냐면 유레스라이티스 요도라고 하면 어디예요? 요거 한번 그려줘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배웠으니까 한번. 자, 요도라고 하면 어디냐면요. 우리 신장이죠? 요관이죠? 이게 요도예요. 또는 요로라고 합니다. 예. 소변이 나가는 길. 여기에 염증이 생겼어요. 여기에 생겼는데 임균성이라는 거는요. 생식기. 예, 생식기라고 해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오늘 여성 생식계통 배웠죠. 요도가 있고요. 질구멍이 있고요. 항문이 있어요. 그래서 요 생식기 쪽에서 임균이 감염이 되면은 요로나 항문으로도 감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도나 요로에 감염을 받더니요. 근데 넌 고노코컬이래요. 그러면은 임균이 아닌 요로 감염이란 뜻이죠. 그런 경우에는 N34.1이다. 자, 이때 찾는 방법 요도염으로 가면 돼요. 요도염 가시고요. 그 다음에 비임균 이렇게 찾으시면 그대로 N34.1 이렇게 코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A50에서 64 요 전파되는 감염인데 이게 뭐가 나와 있냐면 선천매독이 드디어 나와 있네요. 자, 환자 나이가 10세다. 이 얘기는 뭐예요? 출생 후 우리가 2년이라는 기준을 두거든요. 2년 이내에 생겼다. 2년 이후에 생겼다. 얘는 이후에 생긴 거죠. 얘는 이내에 생긴 거고. 그거에 따라 코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얘는요. 어떻게 이렇게 무증상성 매독이다 이렇게 나오면 매독 가면 돼요. 매독 가면요. 괄호에 선천성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무증상성이래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증상 없는 무증상성 이런 용어를 찾으면 A50.6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독하고요. 얘는 환자 나이가 한 세니까 조기에 일어난 거죠. 조기에 일어난 걸로 들어가서요. 증상이 있다. 이렇게 코드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요거는요, 우리 연습 문제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연습 문제 하면서,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무증상성 조기 매독,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지금 나이가 35세인데, 얘는 매독이 옛날부터 걸린 애예요. 그래서 조기 매독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도 매독 똑같아요. 조기, 그 다음에 증상 없는. 요걸로 코드를 찾으면 A51.5가 나오고요. 신경 매독은 매독, 신경 이렇게 하면 A52.3 이렇게 코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B15에서 19는 바이러스 간염이래요. 간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간이 있죠? 여기에 생기는 염증을 얘기를 하고요. 이 간염은요, 두 가지 형태예요. 바이러스성이 있고요. 또 그냥 간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간염이 있습니다. 간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간염은 K코드로 잡혀요. 이게 소화기 계통 코드거든요. 소화기 계통 코드로 잡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급성 A형 간염 같은 거 있죠? 예, 그러는 간염 선도어로 해서요. 간염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급성. 그 다음에 형태. A.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3권에서 꼭 확인해 보시고 몇 페이지인지 확인 꼭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거 똑같죠? 간염. 얘는 만성으로 가야겠죠? 만성, 형태, B. 이렇게 가면 돼요. B형 간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간염인데 만성이다. 얘는 지속성. 예, 지속성이 있어서요. K코드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간염인데 헤르페스성, 간염인데 거대세포 바이러스성. 요거 그대로 가면 돼요. 거대세포 바이러스까지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헤파타이티스가 있잖아. 그래서 간염이 선도어예요. 간염하고 거대
세포 바이러스.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네. 요거는 어떻게 해요? 간염, 헤르페스성.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이원 분류 코드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잘 확인이 안 된다? 그럼 3권과 1권을 일치성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코딩집 안 찾아준다고 여러분들도 그냥 잊지 말고요. 한 번씩 코딩집 확인해 보시고요. 잘 모르겠다 하는 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이러스성 간염. 그래서 요거 후유증 나왔죠? 얘도 후유증이 선도가 되는 거지. 후유증인데 바이러스성 질환에 의해서 어떤 질환? 간염 질환. 이렇게 해서 B94.2.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요 순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방법은 요거예요. 요렇게 해서 찾으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몇 페이지에 있는지도 여러분들 다 여기까지는 복습을 다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이게 뭐예요? HIV죠? 오늘 요거 알아두셔야겠죠?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질환에서요. 선도어는 뭐냐면 인체예요, 인체. 인체가 선도어예요, 얘는. 인체를 처음으로 찾아야 돼요, 3권에서요.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인체를 찾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면역 결핍 바이러스. 그럼 나옵니다. 자, 우리 여기 볼게요. 이 사람은요, HIV 병이다. 그럼 이렇게 찾으셔요. 그런데 뭘 유발을 했대요? 몸을 유발했다. 이거는 뭐냐면요, HIV병 때문에 카포시 6종, 암이거든요. 이걸 유발했대요. 유발한 하고 6종, 그 다음에 카포시.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럼 B21.0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HIV병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다발성 질환을 동반을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우리가 에이즈 환자들 같은 경우에 겉으로 봤을 땐 잘 모르는데요. 이 사람들 자체는 계속 합병증을 달고 살아요. 그래서 주된 병태로 기재되어 있을 때 B20에서 22 사이에 0.7로 분류하나 2개 이상의 3단위 분류로 분산되어서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세균성 감염들만 쭉 진균이라든지 세균성 감염만 같이 일어났어. 그러면 B20에서 다 잡히거든요. B20.7, 뭐 B20.8, B20.5 이렇게 잡히는데 2개 이상이 일어났다 하면은 B20.7하고 뒤에 균주들 똑같은 거 B25, B25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얘가 감염병이 생겼는데 여러 개가 생겼어요. 뭐 종양도 생겼으면서 염증도 생기고요. 이런 경우에는요. B22.7 B22.7이라는 다발성 코드를 앞에다 줍니다. 자,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거 HIV 질환에서요. 다발성 질환을 같이 동반을 했을 때 뒤에 0.7로도 맞춰줄 수가 있는데 B27.7로 묶어서 코딩한다. 요거를 앞에다가 두고 코딩을 한다.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이 환자가요. HV 환자입니다. 아까 전처럼 인체하고 면역결핍 바이러스 가셔야 되고요. 톡소포자충충과 그러니까 이런 세균 바이러스도 유발을 했고요. 크립토코쿠스증, 이게 진균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찾으면은 B20.8, 코쿠스증을 찾으면 B20.5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다 진균 또는 세균에 의해서인 B20이 같잖아요. 그럼 이 앞에 2개 이상의 세균이나 진균이 동반이 됐기 때문에 다발성 세균에 의한 감염, B20.7이라는 걸 앞에다가 하나 적어준 거예요. 자, 얘는요, 페포자충 폐렴도 있고요. 버킷 림프종도 있고요. 구강 칸디다증. 지금 하나, 둘, 세 개인데 세 개 다가 다 코드가 B20.6, B21.1, B20.4 해서 코드가 다 달라요. 이렇게 코드가 달랐을 때는 그러니까 20, 21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3단위까지의 분류 번호가 숫자가 바뀌었다 하는 경우에는 B22.7 있죠? 요거를 다발성 코드 앞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HIV병이 다발성 질환을 유발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B22.7 요거를 꼭 같이 적어줘야 된다. 오늘 요거 꼭 알아두세요. 퀴즈로 낼게요.
자, 그 다음에 B20에서 24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질환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증상성 HV 감염 상태는 Z21로 코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단 HIV에 접촉 또는 노출된 경우에는 Z20.6이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에서 HIV 양성은 Z2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대로 하면 돼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요거 인체 면역 결핍 이렇게 한 다음에요. 무증상성 하면은 Z21 코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A 코드가 아니라 Z 코드죠. Z는요. 검사나 현재 증상은 없으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요런 코드가 Z에서 잡힙니다. 그래서 HIV가 양성으로는 나왔는데 지금 현재 특별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럴 때는 Z21 코드를 주는 거죠. 검사하고 양성인 상태이다.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Z20.6 코드. 이렇게 코드를 주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생충 질환의 후유증이라고 그래서 후유증. 자, 후유증은 B90에서 94에 잡히고요. 자, 2차성 불임이에요. 2차성 불임이라는 건 N97.1이고요. 10년 전에 난관결핵을 알았대요. 그럼 요거는 후유증이라는 선도어로 해서 후유증, 결핵인데 난관은 어디예요? 비뇨생식 계통에. 이렇게 찾으면은 B90.1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붙여줘라. 2차성 불임이 진단명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후유증이 왔다. 자, 요것도요. 후유증, 선도어, 그 다음에 바이러스성 간염 해서 B94.2 이렇게 코드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세균, 바이러스 및 기타 감염체 해가지고요. 이거는 되게 쉬워요. 뭐냐면 급성 방광염이다. 그럼 뭐부터 찾으면 돼요? 방광염, 급성. 하면은 N30.0이에요. 그런데 대장균에 의해서래요. 그럼 그대로 대장균을 찾으면 돼요. 그냥 상관에서요. 대장균을 하나를 찾으면은 이런 게 나와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장에서 다른 장에서 분류된 이런 게 뭐 이렇게 나와요. 여기 B96.2 같이 줄 수 있는 코드죠. 이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자, 감염 코드 1차, 연쇄구균 2차, A49.1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자, 뒤에 지금까지 그 3장, 1장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A하고 B 코드에 대해서 보았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실무예제 과제를 내드렸었어요. 근데 실무예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PPT는 있는데 같이 설명하면서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줌 또는 대면 수업 때 실무예제는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그 이제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 그 3차 실수업 같은 경우에는 신생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생물. 신생물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 강의로 조금 먼저 학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실무 예제를 풀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은 네, 그, 어, 뭐, 실무예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푸실 때, 예를 들어서 문제에 뭐 이런 것들이 지난 시간에 이제 질문도 있었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 21번, 69페이지 21번 문제를 보면은 재발성 폐결핵으로 인한 객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발성 폐결핵으로 인한 객혈 같은 경우에는 객혈이라는 게 이 사람의 지금 진단명이에요. 객혈이 뭐냐면은 피를 토하는 거잖아요. 이 객혈이라는 진단명인데 이 객혈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폐결핵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원인 질환까지 코딩을 같이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기관지경 검사를 했는데 괄호하고서는 밑에 스퓨tum AFB라고 되어 있어요. 스퓨tum AFB라는 거는 뭐냐면 결핵균 검사를 했는데 4포짓이 나왔대요. 퍼저티브. 그러니까 4 플러스가 나왔다라는 거는 균이 4개 이상, 그러니까 균이
원 포지티브, 투 포지티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 포지티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거를 컬처하여 센서티비티 검사가 시행하였고 브론코스코피 결과 결핵성 브론키 ekta시스가 있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검사를 했는데 브론키 결핵성 브론키 ekta시스 있었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해서 코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